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는요, 이런 것들을 주로 쓰게 돼요. 꼭 해야 될 일, 꼭 가지고 싶은 것들. 그런데 그 반대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신 적 있을까요? 오늘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될 일, 없어도 사는데 뭐 큰 지장 없는 물건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딱히 없어도 되는구나, 굳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뭐 사실 하고 싶은 일만 하기도 바빠요. 갖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도 힘들고요. 맞아요. 제가 괜히 마음 편한 소리를 한 것 같네요. 오늘은 꼭, 반드시, 절대로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5월 25일 일요일 아침 김영대 프로젝트, 저는 김영대입니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날,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나는 가진 게 없어, 손해 볼 게 없다네 난 정말 괜찮아요. 그리 슬프진 않아요. 주머니 속에 용기를 꺼내보고 오늘도 웃는다. 얻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어젯밤도 생각해봤어. 어쩌면 나는 벌써 겁내는 거라고. 오늘은 나 눈물을 참고 힘을 내야지. 포기하기엔 아직은 나의 젊음이 찬란해. 얻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난 달려갈 거야. 난 없는 게 메리트.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김영대 프로젝트 5월 25일 일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김영대고요. 첫 곡으로 옥상달빛의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노래, 힐링되는 노래, 기분 좋아지는 노래, 신나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2시간 꽉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사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요.
아, 없는 게 메리트라는 노래가 또 의미 있게 선곡이 된 것 같은데, 뭐 옥상 달빛은 항상 뭐 좀 힐링이 되는, 위로가 되는 청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으니까 사실 이 노래에서 이제 없는 게 청춘 시절에 뭐 다 없잖아요. 예. 갖고 싶은 건 많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뭐 다 없는 거 투성이죠. 뭐 이렇게 갖고 싶고 이뤄야 될 게 뭐 예를 들면 종이라고 하면 그 종이가 이렇게 다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 청춘이고, 요즘은 나이가 먹어서도 청춘인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공감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없는 게 메리트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뭐 특히 이제 물건 뭐 어떤 뭐랄까요, 뭐 어떤 조건 같은 것들, 요거가 있으면 이제 인생이 이제부터는 살판 나는 거지, 좋아지는 거지, 편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닥치면 거기서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메리트, 장점들은 금방 그 장점의 효용을 다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처치곤란 같은 그 단점들과 힘든 것들이 남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 그게 있으면 좋겠지? 그러면 실제로는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진다든지, 예. 뭐 널찍한 데 있으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청소의 고통이 몰려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없는 거보다 낫다는 생각에는 뭐 변함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없는 게 메리트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해야 하는 거, 꼭 먹어야 되는 거, 뭐 꼭 가야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정말 꼭 해야 되는 것 같고, 꼭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꼭 사야 되는 것 같고, 이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막상 없이도 잘 사라지고, 안 해도 상관없고, 때로는 상관없는 거를 넘어서 안 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지나고 나면 있더라고요. 이거를 누가 잘 아시냐면 부모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거 저거 좀 먹고 싶다 그래도 그렇게 쓸데없는 거야, 필요 없어,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잘 커트를 해주시니까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서운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렇더라고요. 그거 뭐 꼭 안 먹어도 되는데, 안 가봐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내 마음에 조금 편안함을 더해줄 수 있다면 꼭 뭐뭐 하는 강박보다는 안 해도 돼, 그런 체크리스트 굳이 없어도 돼, 이런 좀 편안한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볼까요? 현실적으로 오늘 내가 꼭 하려고 했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뭐 딱히 안 해도 큰일 안 나지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살짝 자기 뭐 변명 위로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거 꼭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먹지 뭐, 다음에 가지 뭐 싶은 것들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 외에도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연들, 특히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처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그 사연을 소개를 더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9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끝까지 나눠주십시오. 작은 행복만 있으면 되죠. 김종서의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이야기 들어봅니다. 주머니 속 행복. 담고 싶어.
눈 뜨면 휘파람 불면서 오늘 하루도 난 집을 나서네 꿈 찾아서 날마다 내 작은 기쁨을 주머니 속에 담고 싶어 진정한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아 오늘 하루도 난 길을 나서네 꿈 찾으러 세상을 탓하기엔 내 젊음이 아까워 눈물아 슬픔아 내 갈 길을 비켜줘 세상을 탓하기엔 내 젊음이 아까워 눈물아 슬픔아 내 갈 길을 비켜줘 날마다 내 작은 꿈들을 주머니 속에 담고파 날마다 내 작은 기쁨을 주머니 속에 담고파 날마다 내 작은 사랑을 모든 이에게 주고파 김중서의 주머니 속의 행복 듣고 왔어요. 오늘 앞에 옥상 달빛 노래도 그렇고 두 노래 연속으로 뭔가 살짝 파릇파릇했던 어린 시절 청춘의 희망찼던 느낌들이 리마인드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나이는 먹어가지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리마인드하면 뭔가 그래도 지금부터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 김종서 씨 요즘도 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보면 청년 같아요. 정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랑도 얘기를 해보면 진짜 항상 뭔가 밝고 에너지 있고 그리고 뭔가 해맑아요. 참 멋진 분인데 앞으로도 또 좋은 음악 또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데 6104님께서 마라톤 대회 가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듣는 영대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마라톤 대회 어디서 하십니까? 모쪼록 끝까지 평소만큼 잘 하시면 되겠죠. 6104님 화이팅이고요. 4404님 반가워요. 처음 글 보내요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첫 문자 우대한다고 했는데 역시 그랬더니 첫 문자들이 또 쏟아지고 있네요. 저는 저렴하게 장어 사다가 집에서 먹으려 했는데 남편이 날씨가 너무 좋다고 연안부두로 구경 가자네요. 뭔가는 먹고 와야겠죠? 여기는 인천입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좋다. 날씨 좋은데 우리 연안부두 구경 가자.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좀 에너지가 있죠. 아유, 날씨가 좋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밀린 잠이나 자야겠다. 이런 비능동적인
제가 지금 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 나가는 게 좋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저와는 상반된 남편분이신데, 저도 참 바꿔야 되는데, 평소에 너무 밖에 나와갖고 일하고 들어가니까 뭔가 휴일에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가족들만 손해입니다. 6114님, 영대님 반가워요. 진짜로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에 문자했는데 엄한데 했었구만요. 이제 번호 알았네요. 여긴 제주도입니다. 아까워라. 그동안 또 무슨 또 재밌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을 텐데 샵 9977로 안 보내시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6114님 늦게나마 반갑고요. 앞으로 뭐 자주 보내주시면 되죠. 오늘 또 보내주셔도 상관없어요. 4403님, 테니스 동호인입니다. 대회 참석하러 가는 중이에요. 새벽부터 운전 중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네요. 유유. 먼 길로 대회 가는 만큼 상 타고 싶당 해주셨어요. 오늘 하루만은 페나조,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페나조의 영혼이 깃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멋진 다운더라인 한번 날려주시죠. 9854님, 우리 소가 쌍둥이를 분만했어요.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지금 헬프를 하신 거죠? 소한테 어떻게 말할까? 저도 소가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토닥토닥 쓰다듬어주고, 알겠죠? 그런 감정을. 이렇게 나를 수고했다고 하는지, 이렇게 뭐 위로해주는지,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기운이. 저는 뭐 키워본 적은 없지만, 소야, 수고했다. 9854님 소. 자, 팝송 두 곡 좋은 거 이어 들어볼게요. 블론디의 노래 마리아, 그리고 두비 브라더스 Listen to the Music. 두비 브라더스의 Listen to the Music, 블론디의 마리아였습니다. 9719님께서 어제는 하루 종일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 너무 좋아요. 울산에서 영대님과 함께 출발해서 동대산 등산 시작했답니다. 하산까지 함께해요 해주셨습니다. 잘 오르시고 내릴 때 한번 또 체크해 주세요. 오늘 다들 기분이 좀 좋으시다. 뭔가 좀 날씨가 상쾌해서 그런가? 그 문자에서 기분이 좀 많이 느껴져요. 오늘 특히. 7793님, 체크리스트에서 딱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는데 흐트러진 신발장 정리입니다. 저는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나갈 때 신기 편하도록 칼 정리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가족들은 휙 벗어 던져버려서 아들, 딸 다 똑같네요. 저도 한 번쯤은 정리 안 하고 흐트러진 신발장 그대로 둬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언제쯤 아들, 딸이 정리한 신발장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답이 있는데, 내비두면 언젠가는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못 참죠. 절대로. 그래서 결론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 1099님, 60대 아줌마입니다. 남편과 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다툼하게 되네요. 말다툼 딱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말다툼 할 것 같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야겠어요. 수고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미 나가신 것 같은데. 뭐 싸우는 것보단 좀 피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죠. 그죠? 5315님, 영대님 주말에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꼭 읽어주세요 해주셨는데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이에요. 이를 또 관리를 또 해야죠. 앞으로도 자주 보내주시고요. 이예린의 노래 늘 지금처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듣고 30분 교통정보 듣고요. 영화 한 편 같이 보시죠.
아침 김영대와 함께하는 음악. 이 시간 여러분에게 행복을 더해드립니다. 그 시절 우리 마음을 움직였던 영화,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 일요 명화. 사운드 엔지니어 상우와 지방방송국 라디오 PD 은수, 두 사람은 추운 겨울 기차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러 간 조용한 산사에서 흔들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둘의 사랑도 시작되죠. 이날 은수는 집 앞까지 바래다준 상우에게 이런 작업 멘트를 합니다. 라면 먹을래요? 하지만 은수의 사랑과 상우의 사랑은 다르게 끝납니다. 상우에게 사랑은 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기차역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던 할머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러나 은수에게 사랑은 잠시 왔다가 떠나는 봄날 같은 것.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우는 상처받은 눈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 후로도 상우는 은수의 주변을 한참 동안 서성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은수와 다시 만난 따뜻했던 그 봄날까지 말이죠. 내 곁에 왔다고 느낀 순간에 떠난 짧았던 사랑. 오늘의 일요명화,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주말에 영화 한 편 함께 보시죠. 일요 명화. 오늘 영화는요. 유지태, 이영애 두 배우가 열연을 했던 영화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와, 봄날은 간다. 저도 나왔을 때 봤었어요. 이제 허진호 감독 작품인데, 허진호 감독이 워낙에 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명작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8월의 크리스마스가 또 저의 뭐 인생 영화 막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작품이어서 뭐 바로 봤죠.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또 아름다운 사랑이, 나를 감동해서 울게 만들 사랑이 이야기가 나올까 딱 봤는데 너무 예상을 깨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지? 이건 정말 사랑 얘기인가? 이 누구의 사랑이 진짠가? 이들의 사랑은 이걸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씁쓸한 마음에, 뭔가 먹먹해지는 마음에 극장에서 나와서도 한동안 그 집에를 돌아가지 못하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한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허구인데도 계속 나 혼자 걔는 왜 그랬지? 그 표정은 무슨 의미지? 이영애는 왜 다시 찾아왔을까? 왜 떠나갔을까? 왜 그때 마지막에 유지태는 뒤돌아봤을까?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참 생각하느라 지금도 아직 많은 제 머릿속에 이 봄날은 간다에 관한 시나리오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자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주었던 아름답지만은 않은 현실적이면서 씁쓸하면서도 근데 또 그 나오는 사운드라든지 그 장면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면들인데, 뭐 둘이 같이 차에서 운전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장면이라든지, 뭐 혼자 북엇국을 먹는 장면이라든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면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화면으로 또 전해지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봄날은 간다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억 한번 쏟아내 주시죠. 난 이 영화 이렇게 봤어. 나 이 영화 좋았어. 싫었어. 나는 그 등장인물, 그 배우의 그 어떤 사연이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어디서, 어느 극장에서 봤는지 알려주셔도 좋고요. 샵 99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977입니다. 아까 보니까 다른 데로 몇 달째 계속 보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일요 명화 속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팝콘 퀴즈. 자, 퀴즈 푸시고, 감자칩, 받아가시죠. 자, 오늘의 팝콘 퀴즈. 여기서 상우와 은수가 나오죠. 이 둘이 헤어진 후에 은수의 집 앞에 상우가 찾아갑니다.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화가 난 상우는 은수가 새로 뽑은 차를 자신의 이것으로 망가뜨리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상우가 은수의 차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로 이거,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열쇠, 2번 이쑤시개. 1번 열쇠, 2번 이쑤시개. 뭘로 해야 더 잘 망가실까?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9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아니, 내가 운전을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의 이제 애인이 돼 있으니까 이제 괜히 심통이 난 거죠. 그래가 그냥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자, 노래 들을게요.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듣고 들어옵니다.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듣고 오셨는데요. 그 사이에 나간 우리 팝콘 퀴즈 정답 받아봤죠. 그 유지태가 차를 뭘로 긁었을까? 자, 정답은요 1번 열쇠입니다. 열쇠. 4218님 열쇠 아무리 수시개로 했을까요? 출근 준비 중에 보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해주셨고요. 3127님 열쇠 하시면서 라면 먹고 갈래의 원조죠. 예, 맞습니다. 그 유명한 라면 먹고 갈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대사가 참, 그것도 원래 대사도 아니었다는 거죠. 예, 원래는 커피 한잔 할래요? 이거였다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게 그 이영애 씨의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애드립인데 이런 경우 있죠.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실제로 그 이제 영화의 어떤 서사를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예, 유지태 씨가 이제 돌아보는 장면도 예, 감독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돌아보면 안 된다. 여기서 돌아보는 게 말이 되냐? 했는데 유지태 씨가 아니 그 주인공이 그 20대 중반에 그 미련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안 돌아보고 앞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우겨서 돌아봤다고 하는데 감독님은 그 이후로도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안 돌아봤으면 어땠을까? 근데 저도 그 생각을 자꾸 하는데 돌아봤을 것 같아요. 예, 돌아봤을 것 같아요. 왠지. 감정이입 한번 해봤습니다. 4897님 1번 열쇠 이걸로 누가 내 차 쫙 긁으면 으악 해주셨어요. 안 되죠 안 돼. 221님 정답 열쇠. 상우야 그거 범죄야. 그러니까요. 범죄입니다. 2532님 딸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바뀌었길래 제가 그랬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랬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랑이 이제 변하죠. 변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변하긴 변하지 않습니까? 2928님 상우의 심정이 이해 갔죠. 스크래치 난 마음을 열쇠로 진하게 긁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 보시면은 계속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보셨잖아요. 이 영화. 정말 인생 영화 될 확률이 있습니다. 꼭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봄날은 간다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감자칩 쿠폰은 2928님께 드릴게요. 만나게 드시면서 영화 한 번 더 보시죠. 예, 원래 본 거 또 보면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께서 아니 그 내용을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20년 넘어간 영화는 스포에서 제외됩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자 1부 마무리합니다. 에로스 라마조티 노래 아메사비아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음악 충전 시간 김영대 프로젝트. 김영대 프로젝트 김영대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대청소를 하자고 해놓고 아내는 내내 사진첩만 들여다보고 있다. 여보, 내가 이때는 피아노를 참 잘 쳤거든? 이때 계속 피아노 쳤으면 지금은 뭐하고 있을라나? 어머, 이거 백일장에서 상 받는 사진이네? 내가 또 문학소녀였지. 세상에, 내 피부가 이렇게 뽀했어? 지금은 이게 뭐냐? 하소연인지 질문인지 모를 말들이 아내 입에서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오늘따라 아내가 추억에 잠긴 이유를 영대는 잘 안다. 얼마 전 아들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엄마를 자랑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앞에 나가서 엄마를 이렇게 자랑했다. 우리 엄마는 손톱을 잘 자릅니다. 유치원 선생님을 통해 이 얘기를 들은 후부터 아내는 조금 우울해졌다. 이제 자신이 손톱을 잘 자르는 것 말고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영대는 고민이 된다.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아내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이는 영대의 아침. 책장을 펼칠 때마다 보석 같은 구절을 다시 만나게 되는 책 어린 왕자를 떠올려 본다. 어린 왕자의 집에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누구도 그 보물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보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집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빛났다고 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닐까? 내 안에 틀림없이 반짝거리는 보석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아닐까? 아내에게 얘기해야겠다. 당신은 지금도 변함없이 보석을 품은 사람이라고.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김영대 프로젝트 2부 변함없이 영대 아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카커의 You Are So Beautiful까지 듣고 오셨어요. 74년 곡인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불렀던 노래고, 노래가 별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진실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대표곡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이래도 안 믿을 테냐 약간 이런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내가 원했던, 내가 필요했던 모든 거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또 사랑이죠. 예. You are so beautiful 이었는데요. 예, 위로하기 위한 영대가 그 부인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엔 참 피아노도 잘 쳤고, 문학 소녀였었고, 피부도 뽀했고, 또 뭐 있을까요? 머리숱도 많았고, 더 날씬했고, 또 뭐 있죠?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예전이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더 나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뭐 꿈이 있었는데 꿈을 접은 경우도 있겠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손톱을 잘 자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좀 서글픈 감정일 수 있겠어요. 8178님의 사연인데요. 엄마는 손톱을 잘 자릅니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했다는 엄마 자랑 때문에 아내가 며칠째 우울해합니다. 자기도 꿈 많던 소녀였다네요. 어떻게 달래주죠? 해주셨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글쎄, 근데 뭐 이럴 때는 정답은 칭찬의 폭격입니다. 칭찬의 폭격에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 대신 뭐 무차별로 뭐 아무 근거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칭찬이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 평론가니까 뭐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더 어려운 거는 칭찬이에요. 왜냐면 비판은 딱 느껴지는 단점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남의 흠을 잡는다는 건 너무 쉬운데 남의 좋은 점을 찾아낸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관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그냥 뭐 흘러가는 그런 말이 안 되려면 되게 진심을 담아야 되는데 그리고 듣는 사람이 알잖아요. 이게 진짜 칭찬인지 그냥 나 기분 좋게 하려고 정말 전문 용어로 뻥치는 건지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칭찬은 굉장히 사실은 섬세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분명히 우리 8178 영대님 잘 옆에서 지켜보셨을 테니까 우리 아내가 갖고 있는 아주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또 끄집어내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예쁘다고 하십시오. 자, 이렇게 영대 아침 여러분들의 아침 풍경으로 채워집니다. 문자 한 줄만 보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제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아시는데요. 진짜로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 한 줄만 보내셔도요. 샵 99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여러분께서 느끼는 것들, 겪고 계신 일들, 생각하는 것들 모두 나눠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 또 사연 나누도록 할게요. 다나 루이스의 노래입니다. I love you always forever. 웨일스 출신의 가수죠. 도나 루이스의 I love you always forever 듣고 오셨습니다. 9658님께서 영대님 그 아까 조카커 노래 제목 한 번 더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요. You are so beautiful 입니다. You are so beautiful. 참 쉬운 문장이야. 그 전 노래요? 조카커 전 노래. 1부 마지막 곡이요. 에로스 라마조띠라는 가수죠. 굉장히 유명했었던 이탈리아 싱어송라이터. 아메자 비아라는 곡입니다. 에로스 라마조띠의 아메자 비아. 조카커 전 노래라는 거였군요. 이탈리아 노래 맞습니다.
5030님께서 어제는 억수같이 비바람이 불더니 오늘 아침은 상쾌합니다. 하루도 행복입니다.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들 좀 상쾌해요. 뭔가 기분이. 7823님, 매주 아침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대님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어제 첫 임신 확인하고 남편이랑 양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임밍아웃 할까 행복한 고민 중이랍니다. 주말 아침에 영대님 라디오로 태교해야겠어요. 오늘도 고생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이거 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어떻게 선곡됩니까?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나 바흐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7823님. 뭐 최고의 소식인데 이 대학 합격 소식하고 이거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드라마틱하고도 사람들의 쾌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임밍아웃 방법이 있을까? 아, 좀 이건 어떨까요? 약간 역으로 툭 던지는 거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툭 이렇게 저 임신했대요. 이렇게 뭐 책임은 못 집니다. 예. 태교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또 힐링 음악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김영대 프로젝트 매주 또 청취를 해주시고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7823님. 0102님, 영대님 항상 방송 청취 잘하고 있습니다. 진주로 전국 소년체육대회 의류지원 2일차 가고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부상자 없기를 바라봅니다. 아, 그쵸. 오히려 한가해야 좋은 거죠, 이 일은. 그쵸? 부상자가 없어야 되니까 수고해 주시고요. 4088님, 주말 농장 가는 길인데요. 점심은 뭘 먹나 생각하다가 콩국수 준비해서 가고 있어요. 영대씨 오실래요? 와서 콩국수 드실래요? 아까 라면 먹고 갈래?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어떡하죠? 제가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쉽다. 콩국수 좋아했으면 먹을 텐데. 6128님,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구자읍 한동리에서 민박 운영하고 있어요. 폭삭 소가수다처럼 바닷가에 100년 넘게 시댁 어른들이 살던 곳인데 조금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곳인데 요즘 손님이 많이 없네요. 라고 해주시면서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아, 예뻐요. 옛날 집 느낌이고 그 바로 앞에가 보니까 이제 바닷가 해안도로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슬쩍 들어온 두 곡, 서로 두 곡이 연결되어 있는 두 곡이죠. 먼저 원곡 아바의 김미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를 싹 이용해서 재탄생한 곡입니다. 마돈나의 헝업 이어듣죠. 마돈나의 헝업 그리고 헝업이 샘플링한 곡이죠. 아바의 김미 이어듣고 왔습니다. 김미는 79년 곡이고 헝업은 2005년 곡인데 이게 좀 특별한 게요. 원래 아바가 그 리메이크나 샘플링을 허락해주지 않는 그룹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 안 돼요. 아바 노래를 사용한 곡이 실제로 그래서 몇 곡이 안 됩니다. 굉장히 까칠한 그룹인데 마돈나가 그래서 직접 어디를 통하지 않고 직접 뭐 전화를 했겠죠.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곡 헝업이었습니다. 자, 슬쩍 들어온 두 곡까지 만나보셨고요. 2111님 13개 선선한 아침 광고 보고 스스로에게 선물 하나 했습니다. 립스틱 샀어요. 생일 다가오는 66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런 나에게 주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것 같은 선물. 이런 거를 작게 매일 만들면 좋아요. 그 대신 이제 너무 부담이 되니까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방법은 어차피 커피 마시지 않습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는데 뭐 때로는 1,000원짜리 때로는 뭐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마시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야, 진짜 오늘 수고했는데 좋은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뭔가 약간 진짜 선물 같아갖고 하루가 좀 의미가 있어지더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8861님께서 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빨리 회복되길 기원해요.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해주셨고요. 4487님, 영대님 오랜만에 노크해요. 농사일할 때 손을 쓰다 보니 문자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항상 허리에 폰 메고 새벽 3시 전에 일어나 일 시작합니다. 큰아들 5 식구와 함께 살아요 해주셨습니다. 뭐 문자만 읽어도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매번 못 보내셔도 잠깐 쉬실 때 한숨 돌릴 때 문자하시면 되죠. 네, 또 보내주시고요. 5309님,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춘기를 격하게 겪은 딸내미 이제 마음 잡은 듯 책상에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저도 아프던 것도 가라앉아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일 정도는 되고요.
신랑도 새로운 회사에 적응해서 이제는 별말 없이 다니고요. 쓰다 보니 더 감사해지네요 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한 일 투성이네요. 이클립스의 런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출근할 때 들으니 힘난다고. 같이 힘내볼까요? 5309님의 신청곡 이클립스의 런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루이선 리포터 모셔보죠. 김영대와 함께 정직원 류인턴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딸이다? 방송할 때만큼은? 오, 역시 방송이. 저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예, 존재 자체로 감사한 분이거든요. 루이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찬력도 인정. 일요일 아침을 온전히 우리에게 딱 30분 내주시는 분입니다. 루이선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0분보다는 더 내준다, 그죠? 그쵸. 저 네. 조금 와서 일찍 기다리면서 앞에 방송하시는 것도 듣고 네, 담소도 나누고 하니까 네. 저 일요일 오전 제가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요즘은 이제 보이는 거 안 하니까. 네. 아쉽다. 그쵸. 한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푸석하게 하고 오시는 거죠? 평소보다. 피곤해요. 진짜 가창력도 근데 네. 저 인정받는데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창력을요? 네,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 용기. 노래를 그렇지. 부르는 용기. 용기가 있고, 그리고 가끔가다 또 이제 문자를 보면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중독된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뭐든지 아무리 비호감이라도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일단 버텨. 견뎌. 이런 거. 아까 우리 네. 봄날은 간다 얘기했잖아요. 영화. 알았어요. 라면 먹고 갈래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 진짜요? 그래. 몰랐어요. 라면 먹고 갈래? 진짜 되게 고전적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라면 먹고 갈래가 거기서 나왔고. 네.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라면 먹고 갈래? 뭐 라면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먹고 갈래요? 이렇게. 내 땡 볼고 갈래? 이런 거. 요즘은 그렇게 요즘 그 한대요. 버전이죠? 맞아요. 네. 뉴 버전. 그러니까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하세요. 잠시만요. 네, 있다고 알아듣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 네. 오늘 사연은요. 0428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보시고 이분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들려주고 싶은 추천곡 보내주세요. 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어서 그 노래 대신 띄워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977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가볼게요.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김치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 지는 겨우 4년째지만 부모님은 20년이나 이 가게 일을 해오셨죠. 제 친구들은 그래요. 넌 좋겠다.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아.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있고 잔소리하는 상사도 없고. 아유. 하지만 그건 모르는 말씀이죠. 저한테 상사가 왜 없습니까? 회장님이자 사장님이자 부장님이기도 한 사람. 바로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요. 저도 여기서 일하기 전에는 4년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만큼 잔소리가 심한 상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려고 팔 걷어붙이고 딱 나서면 너 일할 준비 안 하고 뭐해? 장사 안 할 거야? 이러시고요. 오이김치 담근다고 해서 오이 씻을 준비하고 있으면 너 거기서 뭐하냐? 오이 놓고 제사 지내냐? 도대체 김치는 언제 담그려고 그래? 아이고. 이러십니다. 왜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부모님이 야 공부 안 하냐고 이렇게 잔소리하면 막 더 하기 싫은 기분, 딱 그 느낌이라니까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면 제 미래가 안정적일 줄만 알았는데 너 그따위로 하면서 내 가게 물려받을 꿈도 꾸지 마. 너한테 물려주느니 차라리 배달하는 김씨한테 물려준다. 이러실 때마다 제 멘탈이 흔들립니다.
제가 이러려고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요. 회사 같았으면 이 동료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신나게 뒷담화라도 할 텐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없죠. 가끔은 사표 내고 떠나고 싶기도 해요. 아버지, 저도 이제 30대인데 좀 믿고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래봬도 회사 다닐 때는 일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고요. 기선이 너 뭐하냐? 또 농땡이 치지? 어때? 아버지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농땡이 치고 저 마음속에 뭐 어떤 너는 생각이 따로 고등학교 있는지. 때부터 꼭 그러더라. 어? 또 라디오 듣지? 또 그 노래가 뭐라고? 노래 듣지 또. 저 지금 갑자기 그 PTSD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죠. 영대야, 야 영대야라고도 안 해요. 야 이 자식아, 물론 더 센 말인데. 야 이 자식아, 너 레시바 빼. 레시바란 말을 아세요? 몰라요. 이어폰인가 보다. 공부하는 놈이 레시바를 꼭 공부를 하냐? 꼭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어폰을 이렇게 끼려고 그럴 때 아버지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레시박 빼라 이러면서. 근데 더 웃긴 거 저번에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방에서 해도 아무도 집에 대답이 없는 거야. 다 집에 있는데 사람이 3명이나 있는데 제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뭐 먹히질 않아. 반응도 없어. 그래서 나가봤더니 다들 그렇게 레시바를 하나씩 끼고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얘기했잖아요. 이어폰 좀 빼라고. 그러면서 내가 순간 깜짝 놀라서 아니 나도 이제 우리 아빠랑 똑같이 됐구나. 그렇네요. 아버지들은 집에서 이게 말이 사람들에게 안 들리는 거가 엄청 싫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들을 때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을 겪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좀 돼야 되는데. 네. 자, 근데 이 사연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희선 씨가 봤을 때. 저는 원래 그렇잖아요. 또 다른 직원보다는 아들한테 훨씬 더 기대감이 클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좀 이렇게 더 재촉하고 뭔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는 이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겉으로만 약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다. 마음이 더 급한 거죠. 빨리빨리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하는 아버지의 욕심에 그리고 다른 직원들보다 기대감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원하는 것들이 많은 아웃풋이 나오길 원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희순 씨는 부모님 일을 도와주거나 한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그럼 벌써 우리 가족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직 온전한가? 근데 이게 저는 어렵긴 해요. 사실. 그럼요. 가족끼리 같이 일한다? 전 근데 가족 회사에서 일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요? 가족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네. 진짜 상사가 여러 명인 기분? 그렇지. 예. 집에 가서 다 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선이가 오늘 그랬다더라 이러면서 좀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가족은 원래 속이질 못하거든요. 슬쩍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족은 거의 나의 모든 그 습관과 나의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당히가 오히려 더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도 불편하고, 뭐 가족들도 아마 그게 불편할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없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자녀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지금 자녀들의 모임이 지금 있어요. 있어서 샵 9977로 지금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부모님 일을 도와주면서 느끼는 고충 이런 거. 네, 경험 있으신 분들. 혹은 반대죠. 내 지금 아들 딸들이 내 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내가 오히려 시원하게 잔소리 한번 못하고 오히려 더 눈치 있겠네요. 보여서 내가 이거를 가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싫다고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경우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후계자를 못 찾는 경우도 전 많이 봤어요. 다 읽어놨는데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하나 왔는데 한번 봐봐요. 안 보여요? 네, 9908님. 저도 엄마랑 같이 가게에서 엄청 공감하며 들었어요. 부모님 채찍질보다는 엄지척 해주는 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요. 맞네. 홍진영의 그래서 엄지척. 그러니까 칭찬을 네. 해달라. 그렇죠. 또 칭찬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저라면, 근데 네. 저는 제가 만약에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잖아요. 그럼 전 채찍이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로. 채찍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늘어지는 타입일 것 같아요.
바로 나사 풀리기 때문에 제가 희선 씨의 이런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를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고 있고 메타인지라 맞아, 그러죠. 맞아. 메타인지가 아주 넘쳐 200%. 탁월하고 어떻게 그렇게 본인의 단점과 못난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뭘 힘들어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데 견뎌. 야, 얘가 이런 거예요. 네. 정말 강추합니다. 우리 희선 씨 정말 좋은 좋은 가족을 이루고 배우자가 예. 될.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 추천곡은 이겁니다. 아드님에게 희선이 직원에게 기댈 곳이 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밖에 없어. 내 상사는 또 집에 가면 상사가 또 있어요, 집에. 이분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싸이 기댈 곳 추천곡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올까요? 싸이의 기댈 곳. 싸이의 기댈 곳. 오늘 엄마 딸이 서로 사실 기댈 곳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1643님께서 그 바쁜데 꼭 이 말은 하고 싶다고. 류희선님하고 영대님이 너무 쿵짝이 잘 맞아서 전생에 무슨 관계였을까 싶다. 웬수였죠, 웬수. 최소 가족 봅니다. 예, 최소 가족이고 지금도 가끔은 제 동생 같다는 생각이 조금 약간 들 막내, 때 막내, 완전 막내.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얘기? 콕 쥐어받고 싶은 아니야, 그런 아니야. 막내예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7769님, 반찬 사업 젊은 사람이 힘들 텐데 전 물려받지 않을 거면 다른 길 찾아보는 거 어떠냐고. 추천곡, 거북이 어깨 쫙 피고 재밌게 일을 하고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길 찾는 거 어떠냐. 이런 추천, 네, 이런 또 메시지 주셨고요. 야, 어머니의 속내가 중요한데 네. 물려주고 싶은 것 같죠? 물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또 회사 그만두게 해서 와서 일 배워봐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내 일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다만 지금 뭔가 그냥 좀 힘들다. 그냥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좀 힘들고 이런 거라면 대화가 좀 필요하고. 그렇죠.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일단 근데 제가 볼 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더 그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37님은 오래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인 약 40여 년 전에 아버지께서 양봉을 하셨는데 200군 넘게 해서 군 제대하고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다고 혼나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혼나고 이래도 저래도 뿌중. 어디 화풀이도 못하고 짜증도 못 내고 그랬답니다. 다 이런 건가 봐요. 네, 자식에 대해서 그게 높죠. 기준선이. 그니까요. 근데 이거 너무 공감돼요. 하면 한다고 혼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혼나고. 6927님, 부모님과의 관계는 때로 평행선 같아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문희옥의 평행선 추천합니다. 우리 절대 만날 수 없어. 마음이 하나가 딱 맞을 수가 없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하고 자식은 포지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포지션이 너무 달라. 그게 사실은 부모는 부모 마음이 있고 자식은 자식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자식은 그거 이해하려면 결국 내가 부모가 되는 수밖에 없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셨잖아요. 네? 이어폰 빼라. 이제 이해하신 거잖아요. 레시바요? 레시바. 레시바 빼야지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네, 1478님. 옛날에 자식이랑 형제는 절대 못 가르친다고. 못 가르쳐, 진짜 못 가르쳐. 기대 심리도 있고 당연히 잘할 거라 생각한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께서 그런 듯해요. 실제 속마음은 또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못 가르친다고 하지만 네. 부모님한테 제대로 배우는 거는요, 이거는 대박이야. 만약에 제대로 이거를 참고 배우면 이거는 진짜 그 어떤 스승한테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네요. 마지막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는. 힘들었어요. 거북이의 노래 어깨 쫙 아까 또 신청해 주셨잖아요.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희선 씨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아침 8시 토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김영대였습니다. K-Total's family, ready for this. 가슴 쫙 펴고 팔다리 풀고 주먹 꽉 눈도 힘꽉 주고요 시황 도는 팍 전략질 줄을 해요 크게 소리도 질러보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도 다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구두도 닦고 대충 때워 넘기던 매일 아침 식사도 좀 더 힘차게 점심엔
만나면서 재보이